그거는 이제 하는 분에 따라 다르지만 네. 저희는 기본적으로 한국 비중이 높아야 된다고 지금까지 주장을 해왔었고 네. 한국이 워낙 잘 버틴 편이기 때문에 네. 나스닥이 YTD로 10%씩 빠졌거든요. 예. 근데 한국은 아직 플러스 한 7, 8% 돼요. 그러면 약간 이제 뭔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주장하시는 분들 말처럼 큰 스크래치가 난다면은 여기죠. 이게 14,500인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여기서 추가 20%가 넘네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칼날을 잡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는 잡아도 된다고 보는데 네. 그게 아니라면 그래서 지금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네. 테슬라 같은 종목, 뭐 엔비디아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종목 하고 싶거든요, 사실은. 손이 막 나가. 보겠습니다. 네. 네. 그래도 우리 선방한 거 맞죠? 확실하죠? 네, 일단은 방송 시작하기 위해서 늘 제가 하는 멘트인데 항상 네. 존경하는 한상희 위원님 방송에서 항상 영광스럽다는 말씀. 네, 항상 위원님 레포트를 보면서 현장에서 이제 매매하는 입장에서 감사합니다. 네, 그 네. 말씀 드리고요. 아, 진심입니다. 네. 그리고 일단 오늘 시장은 진짜 처음에 집에서 출근할 때도 아래 꼬리를 달거나 양봉은 나오겠지라고 기대는 했지만 그래도 시작하고 나서 좀 오르다가 다시 빠질 때는 조금 이제 두렵다기보다는 짜증이 났죠. 그때까지도 왜 이러지 이러다가 결국에는 거의 대다수 모든 종목들이 아래 꼬리 또는 양봉을 일단 나타내서 하락은 했지만 양봉이 나와서 일단 확실히 선방했다는 생각은 좀 들고 일단은 이런 현상이 계속 좀 저는 이어지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국장이 미장보다는 좀 상대 우위를 점하는 시장이 계속 좀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그 희망 섞인 또 전망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 많이 빠졌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작년에 다들 오를 때 많이 빠졌고 우리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뭐 특정 국가를 언급하기 뭐합니다만은 저기 있는 저기 뭐 후진국 같은 국가보다도 우리가 못 올랐다 이런 것도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른다는 것도 좀 충분히 맞는 말이고 그 외에 우리 모멘텀도 많지 않습니까? 방산도 있고 조선되고 모멘텀도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전자도 올해 들어서는 반등도 하다가 빠지다 했지만 어쨌건 하방은 지지해주고 있고 오르지 네. 않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많이 빠지는 거는 좀 어느 정도는 좀 방어가 되는 그런 시장 상황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께도 한 줄 평 들어볼게요. 많이들 걱정은 하시겠지만 네. 근데 이제 트레이더 입장이라면 오늘 같은 날 뭘 할까요? 미국 시장 급락했고 4% 빠졌다. 우리 그러면 최소 한 3%는 빠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나스닥 사면. 그렇죠. 그럼 아침에 이제 지수는 그렇다고 치고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뭘 하는 것보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뭘 하냐면은 이런 날 아침에 센 거, 낙폭이 줄은 거, 그렇게 안 큰 거. 그러니까 만약에 시장이 만약에 2% 이상 빠졌는데 이 종목은 약보합에서 버티고 있어요. 이런 거. 예, 아니면 갑자기 시작했는데 쫙 하고 올라가요. 혼자 막 이런 거 찾아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야 이게 저 아는 우리 센터장님 말씀하셨듯이 시나리오대로 양봉이 나온다 그러면 얘가 치고 갑니다. 그런 섹터를 찾아서 매매할 준비로. 그러니까 원래 약한 장에 매매하긴 솔직히 더 나아요. 네, 그렇게 보고 두 번째는 뭘 보여야 되냐면은 이렇게 별로 믿op지 않은 얘기로 눈치 보세요. 그렇지 않고요. 오늘 좀 수익이 컸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전혀 김민수 아니죠. 대표님. 항상 에브리데이 플랫을 네. 네, 좋습니다. 추구하지만 그렇지 못하죠. 네. 예, 손절도 막 하고. 근데 또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런 날이 앞으로도 미국 시장 이제 출렁출렁하는 날이 올 테니까 두 번째는 수급 좋은 거 찾아야 됩니다. 전날 수급 좋았던 거. 그쪽이 보통 보면 약간 그냥 다 던지고 시작 안 해요. 일단 방어하려고 합니다. 그런 수급 들어다 보니까 오히려 좀 낫습니다. 종목들이. 그래서 적어도 시장보다는 좀 나은 모습들이 났기 때문에 이럴 때 그냥 손 놓고 계시지 마시고 강인가요? 유료 강이 아닌데 이런 건. 예, 그러니까 갖지 마시고 네. 예, 좀 그런 것도 유료라고 생각해 주시고 열심히 해주세요. 예, 네. 그런 것도 하나 찾아보시게 되면은 네. 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저는 오늘 솔직히 네. 미국 시장은 별로 걱정 안 했어요. 장중에 요즘 엔화가 심상치 않거든요. 네. 엔화가 지금 벌써 147일 때까지 내려갔습니다. 엔화 강세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니네 환율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라고 했던 대표적인 국가가 일본이다 보니까 그런 영향도 받으면서 뭐 또 여러 가지 또 이번에 GDP도 생각보다 좋았다면서요.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엔화 강세로 가게 되면 가뜩이나 이렇게 위축된 때 처음에는 살짝 돌리다가 엔화 핑계 가지고 또 왜 저희 8월달에 나왔던 이런 급락이 한번 이런 식으로 뭔가 또 핑계를 대고 만들면 어떡하나 그런 걸 좀 조마조마하게 봤거든요. 없네요. 일본이 올해 미국 다음으로 수익률이 안 좋아서 네. 일본 웬만하면 안 팔 거예요. 투자자들이 일단은. 혹시 모르죠. 네. 네. 이제 당한 기억이 있다 보니까 그 트라우마가 짙어서 그래서 혹시나 그런 거 들었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다 그냥 일단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됐다 이런 쪽으로
열심히 시장의 본질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본질은 우리 센터장님 말씀하셨듯이 양봉, 양봉 화이팅. 바로 이어서 그럼 센터장님의 그 양봉 살펴볼까요? 6개월 연속 음봉 이후로 지금 2개월 연속 양봉. 3월 달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센터장님? 일단은 그 3월 달에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네. 코스피는 오늘까지도 3월 양봉이긴 합니다. 네. 4월 그 코스닥은 조금 음봉이 뜨긴 했는데 저는 이제 3월 달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양봉에 대한 희망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뭐 어쨌건 지금 계속 나오는 것들이 이제 관세 때문에 미국도 저렇게 뭐 두드려 맞고 우리나라도 만들어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거나 그 트럼프는 관세가 목적이 아니라 관세를 통해서 다 아시겠지만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세를 했을 경우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자극한다는 것도 이제는 뭐 다 많이 알려진 사실이고 하기 때문에 그 4월 초 정도, 4월 달 정도가 이제 대부분 DDA로 잡혀 있는데 3월에 뭔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기본 테이크가 일어난다면 충분히 그런 거를 반영해서도 우리나라 시장도 좀 양봉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 다만 이제 한 가지 우리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소위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 앞에 가서 이제 아부해줄 지금 대장이 없기 때문에 그게 좀 정치적 리스크가 좀 있다. 미국, 일본처럼 가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가가지고 뭐 얘기하고 뭐 이런 순방하고 이게 탐방이 아니라 이제 순방하고 가서 막 회담도 하고 이런 걸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우려가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3월달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저 아직 충분히 오늘 특히 오늘 같은 날도 많이 좀 우리가 견조한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미국이 좀 반등한다면 우리도 충분히 양봉을 3개월 연속으로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제가 삼성전자 차트를 되게 열심히 봤는데 네. 전자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양봉이 꽤 크게 나서 끝났거든요. 하지만 떨어지고 이거를 차트로 봤을 때는 어떻게 해석하는 게 보통 좋다고 보세요, 대표님? 하락은 했으나 양봉이 좀 크고 네. 거의 종가가 최고가로 끝난 날. 그런데 전날보다 주가가 빠진 거. 이걸 해석하는 방법이 두 개인데 이게 결국 힘이 없어서 플러스로 못 돌렸다. 아니면 그래도 양봉이 컸기 때문에 괜찮다. 어느 쪽이 맞는 것 같으세요? 여러 가지 해석은 할 수 있겠지만 네. 오늘 자리를 보게 되면 거래가 일단 첫 번째 마음에 안 들고요. 거래는 별로 안 됐으니까. 네, 거래가 이제 좀 특출나게 이렇게 딱 그건 돼서 그래요. 이제 내일을 기대할 만한 거래는 이렇게 아닌 것 같고, 근데 여기는 좀 심했지라고 해서 이제 들어온 건 그러니까 저가면 좀 들어옵니다. 근데 추세에 대한 쪽들은 어쨌든 이게 약간 이제 쭉 빠지다 보니까 이제 지지권들 다 밑으로 있어서 다시 돌아오려면 이제 그 힘이 좀 필요하거든요. 지금부터는 제가 보기엔 이런 거는 앞으로 거래량으로 판단할 것 같습니다. 거래가 붙어줘서 다시 저항권 안쪽으로 다시 벌떡 이런 모습까지 확인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다시 이제 돌아간다는 거 지수가 말이죠. 다시 또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그런 네, 그림으로. 그런 기대감이 높고 또 전자만 보게 되면 요즘엔 그래도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디램 관련된 쪽에서 이제 막 되게 오랜만에 7개월 만인가? 만에 이제 DDR5도 이제 돌기 시작하고 랜드도 하반기는 좋아진대요.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샌디스크가 벌써 가격 올리는 거 보니까 이거는 뭐 지금 2월달, 1월달에 랜드 쪽이 안 좋다고 그래서 수출 대응 가지고 설명을 못 하거든요. 근데 이걸 벌써 감산을 팍 들어갔다는 얘기죠. 지금 메모리 업체들이 감산 들어가게 되면 끝입니다. 가격 올라갑니다, 당연히. 그러면 이런 걸 봤을 때 레거시 쪽에 대한 반응들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가가 제일 느려요, 지금요. 그런 상황 쪽에서 주가는 어차피 반도체는 다 미국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IT, AI 쪽과 연결되는 이쪽은 그쪽 보고 기술주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는 업황은 잘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전자의 위치가 되게 저는 중요해 보여가지고 지수를 판단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일단 김윤수 대표님 의견에 동의하고 일단은 바닥이 어느 정도 이제 그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는 그 시점, 자사 발표할 때 그 시점 정도 하단까지 다시 왔기 때문에 네. 일단은 이 정도는 락바탕을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좀 저가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조금 지나긴 얘기긴 합니다만 아직 얼마 안 지났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오너 리스크도 상원 리스크도 어느 정도는 이제 해소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요즘 계속 뉴스 보면 나오는 게 삼성전자가 현금 100조 들고 있는데 이거 어디다 쓸 거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희망 섞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여기서는 근데 여기서는 삼성전자 관련돼서 안 좋은 뉴스보다는 긍정적인 뉴스에 더 사람들이 반응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자리를 정말 지지하지 못하고 깨고 내려가면 정말 위험한 자리라고 볼 수도 있는데, 오히려. 네, 근데 뭐 그러지 않고 저는 뭐 이 정도는 계속 락바탕으로 보고 지지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삼성전자가 이따 또 후반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모로 이제 비메모리나 HBM 이런 데서 이제 실기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이 빠진 거는 사실이란 데는 뭐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등을 해서 68,000원, 제가 보면 이제 갭으로 보면 한 72,000원도 좀 일봉통 갭이 좀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저는 6만 후반 7만원까지 간다 하더라도 결국 이제 그 정도면 그래도 여기도 비싼 영역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의 위치라고 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뭐 언제든지 작은 트리거로도 갈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를 깨고 내려가기보다는 최소한 6만원대 후반 7만원까지는 보고 지금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하셔도 괜찮은 위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손실을 보기보다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관점에서 삼성전자를 풀어주신 거고요. 앞서서 한상희 의원님께서 이제 정리를 해주셨던 그 외국인들이 오늘 현선물에서 많이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잘 버텼다. 요거에 대해서 김민수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어요. 같은 의견이세요? 갑자기 생각난 건데 네. 센터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아, 네, 좋습니다. 네. 먼저 말씀해 주세요. 요즘 같은 상황 쪽에서 미국 시장이 이렇게 막 급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시장은 약간 좀 버틸려고 그러고 혹시 고객분들은 여기서 돈을 미국에 태우려고 하세요? 아니면은 그냥 한국 증시 매매하려고 하세요?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미국장 이탈해서 한국으로 오시겠다는 흐름이 크진 않습니다. 크진 않은데 네. 아직까지 미국장에 대한 그 기대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오늘 한 고객분이 네. 현금이 많이 현금화가 된 상품이 있어서 네. 다른 상품 제안하러 저희 직원이 이제 고객님 미팅을 갔는데 네. 고객님이 어디서 뭘 보셨는지 모르겠으나 테슬라가 지금 200불 초반까지 빠졌지 않습니까? 맞아요. 테슬라 1000불 가니까 지금 사달라고. 그런 얘기를 천불 하면서 갈 때까지 사달라고요? 1000불 갈 거니까 사달라고. 아, 갈 거니까. 거니까 사달라고. 고객님이 테슬라 가서 1000불 갈 거 보내야? 거니까 네. 지금 사달라고 엄청 급하게 내일 당장 사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신 분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 한 분으로 모든 걸 대변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런 걸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미국장에 대해서 기대감이 많이 빠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되면 좀 죄송할 수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상황인 걸로 봐서 국장은 더 가지 않겠나. 그럴 수 있죠. 작년하고 정확히 반대예요. 결국 예. 다 그렇게 얘기할 때 국장이 네. 그걸 바닥을 만들었으니까. 네. 그럼 국장 하시라고 이렇게 조언은 드립니까? 야, 국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국장 하시던 분들도 네. 뭐 지금 미국 빠졌으니까 미국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분은 없어요 또. 네. 뭐 국장이 남으신 분들은 국장이 지금 어제 장에 많이 빠진 걸 생각하고 올해까지 넘어오셨기 때문에 아 반등 더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보시고 그 미국장이 있으신 분도 아직 미국 팔고 한국 넘어와야 될 생각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추세가 당분간은 좀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방송 나올 때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이 한국으로 자산 옮기고 있다는 게 포착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와, 네, 알겠습니다. 아니 오늘 기사를 보니까 환호가 비명으로 바뀌었다라는 제목이었고 서학개미가 가장 선호하는 양대 종목이죠. 테슬라와 엔비디아 모두 평균 손실 구간에 진입했대요. 한국인들이. 그래서 이런 질문을 대한 답변이 좀 많이 궁금해하셨을 것도 같고 센터장님께서는 미국보다는 그래도 올해는 한국이다라는 뷰를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변함이 없으신 거죠? 그렇죠. 이제 미국이 그 예전에 우리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여기 그 오징어 게임 시즌 1 보면 그 이제 오영수 배우께서 이제 보면은 뭐 이정재 배우가 이게 말이 되냐 그럼 뭐 이렇게 하던 거 말이 되고 그렇죠. 뭐 그걸 많이 했었잖아요. 그 미국장은 계속 오르잖아. 뭐 미국장 이 정도 빠졌는데 반등하지 않겠냐 그러면은 조정 없이 여기까지 온 건 말이 되고 저는 그렇죠. 이런 말을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장이 평상시에도 대세 상승장인데 10%씩 조정은 항상 많이 나온다는 그게 뭐 우리 한상희 의원님처럼 훌륭하신 그 레포트 연구원님들 레포트 보면 다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네. 근데 이제 10% 조금 넘게 빠졌고 이제 저희 그 DB금 투자 이제 강영기 파트장 같은 분들은 이제 더 하락도 보이고 계시고 네. 하기 때문에 코스피 2200 갈 때 예, 저점 매수하라고 트레일링 PBR 말씀하셨죠. 0.75배까지 간 다음에 2200 한 거니 꼭 2200 간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고 네. 미국장이 많이 빠져도 트레일링 PBR로 0.75배, 2200 선 정도는 락바텀이 되지 않겠나 말씀을 하신 거지 강희 파트장님이 반드시 빠진다고 얘기하신 거 아니고 죄송합니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예, 저희 네. 회사에 계신 분이 2200이면 네, 앞으로 네. 10% 쭉 가는데. 제가 기다리고 좀 있거든요. 무섭네요, 예. 약간. 근데 예?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강희 파트장님 말처럼 되려면 미국장은 훨씬 많이 빠져야 됩니다. 미국장은 여기서 거의 한 30% 이상 더 빠져야 되기 때문에 무섭네요. 미국보다 그래도 강희 파트장님 미국보다는 한국이 견조할 거라고 하는 의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일단은 근데 질문이 뭐였죠? 아 질문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넘어갔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다시 해주십시오. 정리해서 예, 우리 앵커님께서 아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그래서 이제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장보다는 한국장이 아직까지 미국장보다는 국장이라고 보는데 네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제 계속 관세를 얘기하면서 제가 또 어떤 자료를 막 찾고 저도 유튜브를 보고 하다 보니까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트럼프가 이제 감세 정책을 하는 건 굉장히 좋은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감세 정책이랑 관세를 같이 때리면 이게 상대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감세 정책을 빨리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감세 정책이 4월 달에 트럼프가 포괄적 관세를 매긴다고 하는 그 시기 전에 만약에 미국에서 감세 정책이 이제 감세안이 통과가 되면 트럼프가 관세를 때려 미국은 좀 안정화가 될 수 있겠죠. 그럼 미국이 반등하면서 그러면 이제 관세를 받는 국가들은 안 좋을 수 있지만 제가 볼 때 미국장이 그렇게 반등하면 우리나라 시장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의 감세안이 관세안이랑 감세안이 같이 이제 병행될 수 있는 타이밍이 오면 미국장도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데 만약에 감세 정책이 좀이라도 딜레이가 되거나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 보면은 이제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변방에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있는 저 같은 사람조차 트럼프는 관세를 협상용으로 쓴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 미국 현지에서도 얼마나 그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어찌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스크래치가 날 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 죽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제가 볼 땐 그 일부 국가에는 관세를 때릴 수 있어요, 정말로. 그렇죠. 근데 그게 우리나라가 될 수도 있고 업종으로 하니까 우리가 피해를 볼 수 있고 할 수 있게 되는데 이제 감세안보다 관세가 먼저 가게 되면 좀 제가 볼 땐 미국장 더 빠지게 더 하락이 될 수 있죠. 그러면 또 우리나라도 당연히 미국이 빠지면 영향은 받겠지만 저는 계속 이제 방송에서 이런 말 써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방구가 잦으면 설사가 나온다 이런 네. 것처럼 자꾸 미국장이 빠져도 우리가 버티고 하면 결국 우리도 한번 빠지지 않겠냐는 그렇죠. 걸 생각할 수는 있는데 저는 그럴 때 되면은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빠져서 그러니까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려면 미국장 월봉으로 봤을 때 50일 이평이 저기 밑에 있거든요. 그 정도까지가 제가 봤을 때 미국장이 조정받을 때도 추세를 안 깨고 올라올 때 항상 50일 월봉상 50개월 이평을 깨지 않는 선까지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려면 거기서 잡아야 돼요. 거기 상당히 밑에 있거든요. 그게 거기에 잡아야 되고 그게 아니면은 미국장은 추세가 반등해서 올라오는 거 정도. 그러니까 전전일 음봉보다는 양봉이 더 높게 올라오는 반전되는 거를 보고 사도 미국장은 늦지 않다고 보고. 다만 우리나라 시장은 여기서 빠진다면 저는 주로 그래도 겁먹지 않고 저가 매수를 분할로 충분히 해봐도 되지 않나 그런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올해는 국장이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거라는 생각엔 아직 변함이 없다 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니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로 미국의 특히 나스닥 지수가 급락을 해서 이게 투자 비중을 축소해야 되는 시점인가 기회일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국장 보시는 한상희 위원님께도 이게 기회일까 아니면 좀 비중을 축소해야 되는 시기일까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네. 잘못 찾았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랑하고 빠졌습니다. 존경하는 예, 위원님 예. 저는 이제 말씀해 오늘 이제 주세요. 자리가 여기여서 뭐 좀 그렇긴 한데 아까 우리 센터장께서 얘기하실 대로 제가 최근에 리포트 하나 쓴 거에서 그냥 주장하는 건 뭐냐면 네. 미국의 100년 역사를 보면 10에서 한 15% 사이의 조정이 1년 반에 한 번씩 있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자주 있죠. 그러네요. 2010년대는 확실히 강세장이었잖아요. 왜냐하면 리만 사태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지고 10년 동안 사실 계속 올랐던 거랑 마찬가지인데 그 중에도 6번이나 10% 초과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과 조정이 있을 때마다 무슨 말이 나왔냐? 세상 망할 거라고. 2010년에는 뭐였냐면요. 남유럽이 망한다. 키스 사태. 네. 근데 그때 12% 빠지고 끝났습니다. 11년에는 미국이 신용등급 강등이 한다. 그럼 아무도 미국 채권 안 사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5% 빠지고 그것도 몇 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15, 16년에는 중국 망한다고. 중국이 이제 미니 불황 때문에 이제 앞으로 중국 끝났다. 그때 12%씩 미국이 빠졌나 그랬을 거예요. 그 18년에는 초에는 금리 인상이 된다고 한 10% 빠지고 2018년 말에는 좀 빠졌죠. 20%를 빠졌지만 그것도 3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세 때문에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믿으면 하방은 되게 미칠 거예요. 대공황때 90% 빠졌거든요, 주식이. 네. 근데 내가 미국 주식을 90%나 50%가 빠지는 걸로 보고 투자할 게 아니면 그냥 통상적인 조정이라고 믿고 하는 게 훨씬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물론 이제 그게 통상적인 조정이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거는 미국의 구조적인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만 고민하는 게 가장 좋고 지금은 구조적인 위험이 없는 것처럼 현재는 보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훨씬 낫다라고 저는 현재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상희 위원님의 말씀은 지금이 기회일 수 있다는 쪽에 조금 더 지금부터 저점을 저희가 이제 주장하는 작년에 제가 연간 전망을 올해 걸 낼 때 올해 주장한 저점이 5,300이에요. 아직 그걸 바꾸질 않았는데 S&P 기준으로 어제 장중에 5,550까지 S&P가 빠졌거든요. 네. 그럼 이제 만약에 5,600을 오늘 만약에 깨면 한 300포인트 남는 거니까 주식하면서
4% 5% 조정을 무서워해서 안 사는 건 되게 이상합니다. 그건 언제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미국을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수익률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만약에 트럼프가 관세를 매겨서 심각한 일이 벌어지면 그때 팔고 다시 사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더 맞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위원님은 똑같이 그러면 같은 자금 있으면 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 하시겠습니까? 미국 하시겠습니까? 대표님 너무 좋은 질문인데 네. 제가 매월 말에 월간 자료를 내요. 네. 그래서 2월 24일에 낸 자료에는 여전히 동북아 신흥국 한국을 포함한 네. 이 좋다고 리포트를 냈었어요. 미국은 계속 상대적으로 빠진다는 거였는데 예. 그리고 2주가 지났는데 그동안 미국이 300포인트가 넘게 빠지고요. 네. 한국은 덜 빠졌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비중을 조금은 이제 미국 쪽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는- 바닥을 맞출 방법은 없으니까 예. 오르고 내린 거를 비중을 바꿔야 되는 시기가 지금은 단기적으로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100대 0에서 90대 10. 그거는 이제 하는 분에 따라 다르지만 네. 저희는 기본적으로 한국 비중이 높아야 된다고 지금까지 주장을 해왔었고 네. 한국이 워낙 잘 버틴 편이기 때문에 네. 나스닥이 YTD로 10%씩 빠졌거든요. 예. 근데 한국 아직 플러스 한 7, 8% 돼요. 네. 거의 20포인트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약간 이제 뭔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잘 버틴 쪽이 이렇게 뭉치고 있다 팍 튀어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까 제가 사실은 네. 삼성전자 얘기를 왜 그렇게 여쭤봤냐면 네. 우리나라장이 지금까지는 뭐 여러 가지 방산, 조선 막 이런 네. 여러 가지 다른 한국의 특유한 업종 때문에 많이 올랐었는데 여기서 지수가 왜 2680에서 못 가냐? 삼성전자가 그렇죠. 메가리가 없고 현대차가 메가리가 없고 금융주가 메가리가 없고 이런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업종이 힘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삼성전자를 보니까 어제 위에 피레침을 맞았는데도 오늘은 큰 양봉을 내면서 버티더라고요. 그럼 얘가 올라가주면 지수는 더 세게 가는 거니까 예. 그러면 이제 다른 주도 업종 더 오를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3천 보는 그림이 되는 거라서 제가 전자 자리를 오늘 되게 중요한 자리다 싶어서 여쭤봤어요, 사실은. 네. 두 분 다 전자가 나쁘지 않다고 하셔가지고 한국 시장에 희망을 봤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보다 물려. 아니 근데 자리로는 그렇게 괜찮다고 보시고 그래도 예. 아래보다 위라고 하셨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아까 이 인포백스 HTS가 적응이 안 되는데 지금 찾았는데 차트를 제 PC 잠깐 보여주시면 이게 나스닥 월봉을 제가 이제 이거 보여드리는데 여기 까맣게 굵게 그린 게 이게 50개월 이평이거든요. 이게 뭐 이때가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에서 이제 그 리모브를 파산하고 그 금융위기가 왔을 때 그때 이 50개월 이평을 한 번 깼고 그 이후로 50개월 이평을 깬 적이 없어요 미국이. 네. 저기 코로나 때도 살짝 깼었고 2022년에도 그 이 조정 왔을 때 살짝 깼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그렇게 그 주장하시는 분들 말처럼 큰 스크래치가 난다면은 여기죠. 이게 14,500인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여기서 추가 20%가 넘네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칼날을 잡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는 잡아도 된다고 보는데 네.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여기서 이렇게 여기 보면 양봉이 돌렸지 않습니까? 이런 그렇죠. 양봉이나 이렇게 돌리는 양봉이나 뭐 이게 양봉을 돌려서 이게 추세가 전환됐다고 판단이 될 때 들어가는 게 맞지 않겠냐. 왜냐하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부터 몇 배 올랐으니까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불 10년인데 10년 됐나요 이제? 했죠. 2009년부터 그러니까 건불 10년이 넘었으니까 뭐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게 여기까지 무조건 빠진다고 말씀드린 게 절대 아니고요. 떨어지는 카나를 잡고 싶다면 여기서 잡는 거고 뭐 그 전에 여기 뭐 이 정도 이평 20개월 이평에서 반등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서 이제 반등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반등을 확인하고 사도 늦지 않다. 왜냐하면 네. 제가 월봉을 보여드린 이유가 미국 주식은 사도 들고 먹는다는 게 일반적인 지금 약간 상수처럼 돼 있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미국 주식은 들고 있으면 무조건 먹는다는 건 일봉 개념이 아니라 월봉으로 봐야 그렇죠. 그 말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미국 주식 보는 분들은 제가 볼 때 월봉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맞지 않겠나라는 측면에서 월봉을 한번 좀 보여드려 봤습니다. 예. 대표님 그럼 어떻게 보세요? 미국 주식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지금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네. 테슬라 같은 종목, 뭐 엔비디아 이런 것들이거든요. 특히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빠져서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인데 네. 그런 종목 하고 싶거든요. 사실은 손이 막 나가고.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를 몇 가지 해왔습니다. 맞아, 네. 딱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어제도 투자 지표를 몇 가지 봤는데 지금 이제 미국 증시 투자 지표 중에서 하나 조금 부담 가는 거부터 볼까요? 부담 가는 거로 시작해서 좋은 걸로 끝내주시죠. 알겠습니다. 예. 부담 가는 것은 여기 안 나왔는데 빅스 지표. 아, 예, 이게 무슨 계단 올라가듯이 차곡차곡 올라가는 거는 이거 고점이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고점 찍었다 그러면 아시지 않습니까? 심리가 팍 갖다 내려오는. 피레침이 필요하죠. 예. 그게 아직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제일 불안한 거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요 밸류에이션 얘기인데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주식부터 뭐 정크 본드, 달러 모든 자산까지 다 포함한 미국 주식은 그러니까 이게 달러 베이스로도 또 바뀌겠죠. 이런 쪽까지 봤을 때는 지금 익스펜시브라고 얘기하는 쪽이 한 요 정도 한 0.5 정도 넘어간 요구보다 훨씬 더 오버해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미국 자산을 바라보는 쪽들은 약간 의외로 좀 많이 고평가가 돼 있구나 라는 쪽에 대한 판단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저거 이제 미국 자산 전체를 전체를 겁니다. 얘기하는 주식이 아니라.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요 오버했던 부분들이 약간 좀 훼손이 나올 수는 있겠구나 라는 쪽은 염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차피 근데 미국 뭐 경제가 좋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였다고 하게 되면 가능한데 일반적인 수준보다 좀 더 많이 올라와 있다라는 쪽들이 바라보는 수치고 근데 그나마 그래도 좀 긍정적인 쪽 이제부터는 본다라고 하게 되면 공포와 탐욕 지수입니다. 이게 이제 수치화로 된 걸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통 이제 그 온도계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보고 계시는데 그게 지금 저점이 지난번 작년 여름 때 나왔던 저점을 깼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뭐 마이너스가 나올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14, 15 뭐 이 정도쯤 돼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거의 올 때까지 왔구나라는 쪽으로 된 심리적인 흐름들은 나올 수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근데 이제 저게 하나만 제가 첨언하면 네. 그 공포와 탐욕 지수 중에 그 세이프 헤이븐이라는 그 하부 항목이 있는데 네. 채권의 금리가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채권을 많이 산다고 할 때 저게 더 많이 떨어져요. 네.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미국 매니저들이 주식을 별로 많이 갖고 있고 채권을 덜 갖고 있어서 자동적으로 주식에서 채권으로 분류되는 시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게 많이 떨어진 걸 수도 있어서 전저점에서 얼마나 더 떨어질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건 맞다. 근데 얘기하신 것처럼 뭐 연갈 건 아니니까 네. 그 말씀하신 건 맞죠. 근데 그것 때문에 저번에 여름하고 지금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거다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예, 디테일이 부족하죠 제가. 아,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네. 보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아, 그랬고요. 감사합니다. 예. 네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뉴욕이.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거기서 또 하나 요즘 많이 나온 얘기가 이거죠. 그 풋콜 레이쇼 쪽에서 풋 거래량을 보게 되면 지금 사상 최대를 찍었습니다 이번에.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그 지난번에도 한번 사상 최대를 찍었던 몇 번 흐름 보게 되면 거기가 바닥이었다 라는 쪽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또 근거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일선 같은 경우 따라오는 게 지금 여기까지 들어왔다는 얘기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서 멈춰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계속 그쪽만 바라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갔다가 바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멈춰 있다라고 하는 것도 시장은 또 반대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게 그 개인 투자자 협회라고 그러죠. 이거 미국 개인 투자자 협회 이쪽에서 나오는 지금 걱정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앞으로 조정이 올 것이다라고 앞으로 3개월 뒤, 6개월 뒤 그 조정폭을 얘기하는데 3개월 뒤 조정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게 60%대까지 이게 지금 지난번에 나왔던 고점대까지 또 딱 찍었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심리를 좀 이제 약간 시장 엄청 불안해한다는 거죠. 그렇죠, 투자자들이, 그렇죠.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예, 불안 심리가 이렇게 간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까지 본다 그러면 몇 가지 지표들은 이런 것처럼 약간 과매도가 들어오고 있구나 라는 쪽에 대한 신호들은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이 됐었을 때 저보고 만약에 이제 대응을 하라고 그러면 저는 일단 지금은 뭐 똑같습니다. 이제 한국 쪽에 더 우위를 두는데 만약에 미국 쪽에 관심이 있다. 테슬라 $200 초반은 말이 안 되지. $1000 갈 텐데 라고 생각하시게 되는데 예. 안 그래도 지금 테슬라 주가 궁금하다고 많이 정이 좀 궁금해하실 것 많이 같아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큰 주식이 반토막이 더 났어요. 지난 몇 달 동안. 금방. 그렇죠. 짧은 사이에. 네, 짧은 예. 사이에. 네. 그리고 제가 보는 지표 쪽에서 그 바닥을 뚫어버렸습니다. 네. 이럴 때는 사도 됩니다. 됐는데 네. 사도 되는데 저는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거 그냥 사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이니까 쭉 이거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어딨어요. 네. 지금은 사서 매매 좀, 나 트레이딩 좀 하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움직여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미국 시장이 아까 빅스도 말씀드렸지만은 급하게 찍었으면은 뭐 짧게는 뭐 반등이 들어오겠죠. 그러다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옆으로 횡보하거나 아니면 올라가게 되면 또 두드려 맞아요. 지금 분위기 쪽에서는 뭐 바뀐 게 없지 않습니까? 뭐 대통령이 신경도 안 쓴다는데 뭐 그렇게 되면 빠르게 올라오게 되면 정리했다가 다시 타이밍 노렸다 이거를 몇 번 좀 자신이 없으면 반이라도 해보세요. 반이라도 예, 그렇게 해서 그러면 다시 그러니까 내려오게 되면은 또 살 수 있는 자리가 되다 보니까 반을 줄여놓게 되면 또 대응이 되거든요. 그렇지. 이렇게 트레이딩하는 나 이번에는 좀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고 어차피 이제 서머타임 돼서 시간이 좀 짧다 보니까 10시 반에 시작합니다. 예. 이제. 그러니까 그게 눈 비비고 매매 안 해도 돼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생각하셔서 트레이딩 하실 쪽이
이걸 좀 감안하셔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 그쪽도 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조금 걸릴 것 같아요 시간은요. 미국 시장은. 네. 알겠습니다. 테슬라를 갖고 계신 분들은 한국장에서 하는 것처럼 박스권 매매를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아니 미국장에서도 그렇게 했었어요. 아, 미국장에서도 지금도 그렇게 해야 수익을 내는 장이었군요. 예, 그러다가 네네. 이제 이사 간대 그러면 이제 좀 탈출하고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그래 지금은 예 바닥권 시도는 나오는데 그거를 이용을 하자. 네. 그냥 바이앤홀드는 뭐 미국장 지나고 나게 되면 또 5년 10년 가게 되면 또 첫 달러 갈 수 있겠죠. 갈 수 있는데 그걸 지금 바라보고 지금 여기서 그냥 이렇게 있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